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쇼박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쇼박스는 1999년도에 생긴 우리나라 영화 기획사입니다. 지금은 드라마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영화를 주로 제작을 하고 또 해외 영화를 수입해서 유통하는, 그러니까 배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온 굉장히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된 그 영화사이자 그 연예 기획사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오리온에서 그 자본을 내서 만든 회사로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.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 쪽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쇼박스의 57.5%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연예 기획사들은 그 영화처럼 마찬가지고 몇 편의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매출 외형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그 어느 연예 기획사든 그 해 몇 개의 작품을 제작을 하고 또 몇 개의 작품을 런칭을 하는지 이제 개봉을 하는지 그 숫자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. 올해 연초에 그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을 해서 배급을 했는데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. 이게 500만이 넘는 그 관객 동원 수를 그 기록하면서 역대 애니메이션 넘버 3에 그 랭크되면서 이게 올 1분기 때 이 그 오리온, 그러니까 쇼박스의 실적 호전, 흑자 전환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리고 이 비공식 작전이라는 이 영화가 그 올 8월 2일 날 그러니까 개봉을 확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비공식 작전 이 영화가 그 하정우하고 주지훈이 콤비를 이뤄서 한 영화인데요. 이게 그 8월 여름 휴가 시즌 이때를 한번 노려서 개봉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관객을 동원할지 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죠. 자, 그리고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. 살인자 이응 난감. 이게 넷플릭스에 이제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드라마 제작은 시리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몇 편을 찍었냐에 따라서 이 넷플릭스에서 그 분기마다 그 몇 편을 찍은 걸 확인하고 그 기성에 따라서 그 제작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지금 이 지난 1분기 때 이 살인자 이응 난감은 그 1분기 때 어느 정도 기성비를 우선 받았고요. 요번 2분기 때도 추가적으로 입금이 될 겁니다.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이어서 요번 2분기에도 살인자 이응 난감의 수익이 들어오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스즈메의 문단 속에 그 2분기 때 나간 이 극장 관련 그 배급 관련 이제 수익이 또 입금이 되기 때문에 2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. 자, 지금 이 극장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연초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들은 대부분 다 그 손익분 기준을 못 넘기거나 그랬습니다. 하지만 이 범죄도시 3가 다시 한번 그 시민들이 이 극장을 찾도록 890만 명이나 동원을 해줬는데 이게 1000만에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900만을 넘길 가능성이 크고 이 정도 인원을 동원했다는 건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도 그러니까 영화 관람권이 2만 원이 그 육박한다 할지라도 이 영화가 재밌으면 극장 가서 본다는 이런 그 뭐랄까 좀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는 극장 가서 보겠다는 이 관람객이 충분히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.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비공식 작전이 8월 2일 날 개봉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입니다. 자, 그 지금 1분기 때 전체 매출액 중에 약 한 47%가 영화 매출, 즉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나온 거고 콘텐츠 제작 기획, 이게 이제 시리즈 넷플릭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인데요. 이게 그 52% 정도가 이쪽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콘텐츠 기획 이쪽은 2분기에도 이 드라마 살인자 이응 난감이라는 이 드라마는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그 기속료가 2분기에도 입금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앞에 스즈미의 문단속의 후속 그 영화 그 배급 비용하고 또 극장 관람료가 또 들어올 겁니다.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쇼박스는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. 자, 매출액 보십시다.
이게 작년 1분기 때는 56억 매출을 했지만 요번에는 120억 매출을 했어요. 이게 스즈메의 문단속도 컸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살인자의 영 난감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,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게 또 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.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연예 엔터주들은 몇 작품을 만들고 있고 또 몇 작품을 지금 기획하고 지금 제작하고 있는지, 특히 이제 기획보다는 이제 제작에 들어갔는지, 이게 매출 외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, 결국 매출 외형이 커지면 지난 1분기와 요번 1분기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발생을 합니다.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해야만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,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몇 작품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리온홀딩스 최대주주 쪽이 전체 지분의 57%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물량은 한 40% 정도가 채 안 됩니다.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주식은 점점 잠겨갈 수밖에 없어요. 더 적은 주식으로 주가는 더 탄력 있게 움직이기로 합니다. 이런 최대주 지분이 좀 많은 50% 이상을 넘어가는 종목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죠. 즉 유통 주식이 잠기면서 품절주가 돼버리는 겁니다. 자, 이 회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, 요번 이제 6월 달이 지나면 2분기 실적이 확정이 되고, 또 8월 2일 날 지금 비공식 작전이라는 영화가 여름 휴가 시즌에 개봉을 합니다.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, 2분기 실적 중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2분기 실적도 1분기에 이어서 이 흑자를 계속 유지해 갈 가능성이 크죠. 이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실적을 선반영하고 기대감을, 특히나 이제 이런 비공식 작전 같은 영화나 무슨 유명한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, 웹툰을 왜 말씀드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살인자의 영 난감이라는 게 웹툰을 오리지널로 해서 하는 건데, 기존에 웹툰을 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. 고객들이. 그 사람들이 그 웹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드라마를 찾아서 볼 가능성이 큰 거죠.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팬덤층을 갖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주가를 먼저 선반영해서 먼저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쇼박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8월 달에 개봉하는 비공식 작전, 그다음에 이 웹툰을 오리지널로 하고 있는 살인자의 영 난감이라는 드라마에 대한,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, 이런 것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, 이제는 6월도 중순이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, 즉 2분기 실적까지 포함한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흑자가 나는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커요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